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오늘은 증시가 굉장히 근래에 많이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대공황 관련 긴급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핵심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관세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거의 100년 전으로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관세가 100년 동안 높았던 수준에서 지금까지 쭉 낮아졌었는데 한 방에 이거를 높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무역에 부담이 되고 물가 상승에도 이제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데다가 물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죠. 게다가 상거래를 막아버리는 수단입니다. 이 관세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상거래가 마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게 경제를 붕괴하게 만들고, 경제를 붕괴하게 만드니까 주가도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 폭락의 주 이유는 사실은 트리거는 이 트럼프의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트리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도 불이 붙지 않으면, 누가 라이터로 여기다가 불만 지피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라이터로 불을 지피는 순간 이 휘발유가 엄청나게 불타면서 금방이 다 불타버리겠죠. 그게 바로 트리거인데, 지금 사실 트럼프의 관세는 트리거일 뿐이고 사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요건은 지금 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매일 폭락하지, 기업들 연체율, 부도율,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은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은 다 폭등하고 있지, 파산율 이런 것도 급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완성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냥 공을 쏘아 올린 것뿐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떤 위기든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증시는 버블 때문에, 닷컴 버블, 최대는 대공황 이래 1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주식 버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17년 동안 장기 상승장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미국 증시 역사상으로도 흔하지는 않은 상승세거든요. 게다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도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거다. 기관들은 정말 시장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은 시장이 떨어져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매수를 하면 돼요. 근데 매수를 하려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떨어진다 해도 이게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방향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불확실한 상황에서 베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팔자가 아니라 주식에서 돈을 빼놓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기관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게다가 지금 추세가 확실하게 장기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기 모멘텀 관점으로는 가격이 아예 무너져 버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 추세 관점에서도 200일 이동평균선, 이 지수 이동평균을 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쭉 상승해왔던 때에 공통적으로 추세가 어디까지 이제 버텨줬었냐면 20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여줬었어요. 근데 지금 200일선을 깨고 200일선 반등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세가 확실하게 깨졌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이동평균선만으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추세를 알아?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사실은 주가랑 거래량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하락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대충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0일선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022년에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70% 깨졌을 때도 200일선을 깨기 시작하고 나서 200일선 회복 실패하고 그때부터 이제 요 하락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그때보다 더 가팔라요. 우리가 하락장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락장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강한 낙폭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 하락하는 추세를 보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올라갈 때도 지수가 좀 세게 반등을 하고 떨어질 때도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지금 나스닥이 요 상호관세 발표일 전후로 6%가 떨어졌습니다. 6%. 나스닥이 1.5일 만에 6% 떨어지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참 시장에서 흔치 않은 일인데, 요즘 시장에서는 정말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해졌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게 또 하락장의 특징인데, 이런 하락장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 아니면 매도 포지션입니다. 롱으로 넣었거나 숏으로 돈을 넣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매수를 해서 지금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대응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의 포지션을 아주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손절이 나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들의 계좌가 리스크 한도를 넘어서서 계좌가 복구하기 힘든 수준까지 깨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추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추매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매수 포지션으로 베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승률과 손익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거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싶은 분들은 사실은 제 브레스 매매 기법이라고 승률이 굉장히 높은 전략이 있는데, 매수 타이밍이 조만간 엄청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좀 이제 기대될 만한 그런 구간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19,600포인트 19,600포인트를 일단 뚫어줘야 반등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19,600포인트를 뚫어주는 걸 실패하게 되면은 그대로 시장이 깨질 수 있는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28,000포인트대입니다. 주가가 28,000포인트대를 확실하게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모멘텀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매수 포지션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이실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를 들어가셔서 뭐 어느 시기에 들어갔던, 뭐 아니면 저한테 51선 기법을 배우신 분들이 51선 기법을 들어가셔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셨다라면 지금 수익 중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포지션으로 이제 개인 매매하는 게 90% 수익이 났고, 뭐 알고리즘 매매는 제외하고 개인 매매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특강해드렸던 기법을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실제로 되는 기법입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51선 기법을 조금 이제 발리 여행 중이라서 늦게 들어가는데, 원래 이때쯤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때 뭐 요때 이렇게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쭈르쭈르 이렇게 포지션을 탔거든요. 옵션도 하나 계약 작게 좀 들어가 있는데,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이 확실하게 회복되는지 신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9,800포인트대를 넘어서서 막 이제 회복하려는 신호가 보이면은 매도 시그널 중에 하나가 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19,800포인트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20,000포인트대, 여기도 이제 넘느냐, 20,000포인트 초반대도 넘느냐,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청산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공매도나 이제 숏 포지션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냥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좀 겸허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차트 뒤집어 보면 상승 추세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기나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를 시도하는 이런 상황이지, 사실 이거 차트를 뒤집어 봤을 때요, 지금 하락 중이지만 차트를 뒤집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중장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가 훨씬 우세하고, 그 와중에 하락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 상황의 수준인 거지, 사실 여기서 바로 뭐 폭락을 해가지고 뭐 지수가 붕괴되고 뭐 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냉철한 관점으로 이제 숏 포지션을 매매하시길 권장하는 저는 마음이 좀 저는 들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는 숏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죠. 중기 모멘텀 관점에선. 그래서 중요 가격대는 좀 어느 정도 잡아드렸는데, 그럼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가 어떠하냐 이걸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최악의 상황일 수 있는 거는 닷컴 버블 때를 좀 우리가 예시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닷컴 버블 때 주가가 갑자기 확 40%가 고점 대비 폭락을 해요. 몇 달이 걸렸습니까? 2달이 걸렸죠. 그 이후에 강세장이 회복되는 것 같은, 강세장 같은 모습이 무려 3달이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미친 듯이 해서 40%가 깨졌어요. 40%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동성이냐면, 그냥 우리가 개별적인 AI주나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계좌가 반토막이 아니라 마이너스 60% 70%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게 2달 만에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그 이후에 반등을 3달 정도 해주면서 상승 추세로 다시 회복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준 이후에 닷컴 버블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패턴은 언제 또 벌어졌냐면, 대공황 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대공황 때도 처음 주가가 깨질 때 한 방에 후두두두둑 2달 동안 무려 지수가 50%가 깨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수가 50% 깨진다는 게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차트 켜서 보세요. 이 50%가 깨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이 붕괴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나스닥이 고점 대비 50%가 깨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추세가 이제 바뀌냐면 여기서 닷컴 버블 때처럼 40~50%가 깨지고 하락 추세 패턴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이 10,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까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2달 동안. 즉 지금이 4월이니까 5, 6월까지 이렇게 한 방에 부서질 수 있는, 만약에 지금이 이제 닷컴 버블이나 대공황 때처럼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버블이 한 방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폭락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 지금 폭락이 심하긴 하지만 그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대공황 때도 보시면은 2~3달 동안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 6개월 정도 회복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5, 6개월 정도 상승이 오면서 아, 역시 시장은 안 깨진다, 이럴 줄 알았다, 다시 반등 나오네 역시 했는데 반등 실패하고 쭈쭈쭈쭈 깨져버리죠. 무려 그리고 지수가 고점 대비 89% 깨지게 됩니다. 개미들은 자꾸 이런 순간들에 매매를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실률이 이것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다 피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개월이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상승장 맞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개미들이 모든 돈을 다 끌어 넣었을 때, 마지막 대출까지 땡겨서 다 넣었을 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데 지금 그러한 패턴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깨졌는데 사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깨진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변동성은 어떻다? 지난 시장보다 훨씬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게다가 모멘텀도 상승 모멘텀을 깨버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로 간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고점 수준까지 회복했다가 떨어지던, 아니면은 고점 회복을 실패하고 떨어지던, 경제 위기 패턴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아, 요번에 좀 많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잡혀 있는, 중기 모멘텀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멘텀이 잡혀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심을 해야 되고, 좀 한 가지 우리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브레스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스 지표 거의 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또 제가 강의해드려서 이걸 덕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은데, 나스닥 지수랑 S&P 같은 이제 미국 증시,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의 바닥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이 흰선 뚫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하면 어떻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일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단기랑 중기, 장기 바닥을 좀 잡아내는데 용이한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1차적으로 살짝 바닥 신호인 것처럼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반등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 지표가 보통 이제 3번 이상은 찍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번에 또 이제 이 지표가 꺾이면서 이제 들어갈 텐데, 요거 이제 나올 때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추세로만 보면 4월 안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등이 이때보단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이제 6%가 나왔는데 쭉 떨어지다가 만약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10%, 8%, 1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최소. 그래서 지금 이제 지표로 봤을 때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장은 약간 어떻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중기적인, 장기적인 모멘텀 차원에서, 이제 추세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미 하락 추세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실히 확인됐다. 단기적인 반등은 이제 4월 내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 또한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이제 편집 영상으로 지표나 신호들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지금 이제 안전자산으로 엔화나 달러나 금이나 이런 걸 좀 이제 많이 갖고 계시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금 보유량도 계속 늘려나가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제가 뭐 여러분들 공포 심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엔화를 지금 사고 나서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봤거든요. 심지어 이거를 이제 들어간 지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엔화를 되게 이제 좀 적지 않은 돈을 들어갔고, 달러도 엔화만큼 들어갔고, 그다음에 금만 저는 안 샀어요. 금 빼고는 다 샀는데,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선택사항도 엔화랑 달러 같은 것도 이제 선택사항이 될 수 있고, 이게 사자마자 좀 떨어져도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시면 돼요. 왜냐? 경제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한다면 엔화랑 달러에서 한 10% 정도 마이너스가 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제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50%에서 100% 수익은 무조건 보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잃을 때는 10%, 딸 때는 50%, 100%를 딸 수 있으니까 손익비가 벌써 5에서 10이 되죠.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 정도 더 유리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요건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엔화랑 달러 쪽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현금 보유하실 때 이걸 좀 말씀드렸던 거라서, 요 다양한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요번 이 지금 이제 갑작스러운 폭락에 대비하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